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네가 동천 데려가자. 동천 데려오면 다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신탁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추진위원 방에다가 신탁이라는 회사가 연락이 왔는데 신탁에서 설명을 한번 하고 싶다, 한번 만나보시겠냐 해서 투표를 올렸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설명을 듣고 또 그런 계약서를 받고 아니면 또 말아야 돼요. 근데 야 신탁으로 니네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게 갈라치기 하거나 막 오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재산인데 설명 듣자니까 야 너 신탁이라 뭐 해먹으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구청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제가 볼 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추진을 하시는 분이 빨리 나타나셨으면, 추진위원들이 좀 빨리 나타나셨으면 제가 구청에 금방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혼자 뛰다 보니까 안 돼서 그렇게 됐던 거고, 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구에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방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쓸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지역이 분명히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 주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안 나서 그렇지 불나면 대형 참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방치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개발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는, 그래서 개선시켜 주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면피를 할 수 있지만, 개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사고까지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딱 냈는데 구청에서 야 이거 환경평가 중에서 5번 항목이 잘못돼서 다시 해와. 그러면 또 몇 개월, 몇 년, 그리고 나서 교통평가를 냈는데 야 이거 또 잘못돼서 몇 개월, 몇 년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통합심의전 전체를 다 갖고 와. 한 번에 다 때려 부셔갖고 다 보고 잘못된 거를 한 번에 줄게. 그럼 한 번에 다시 수정해서 오면은 그거를 다시 해줄게. 그래서 예전에 기본적으로 10년, 15년 걸리던 것들이 심사에 의해서, 심사, 뭐 예를 들면 심사만 6년, 7년 걸리던 것들을 심사만 3년 정도로 줄여줄게. 그래서 통합심, 그리고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계획, 그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심사를 단축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통합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인천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왜 변할 수가 있냐면, 지금은 집이 필요한 시기니까 이걸 단축시켜 준 거예요. 근데 집이 넘쳐나. 이제는 개발 안 해주는 게 맞아.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처럼 정치적 성향이 또 달라. 나는 아파트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손도손 사는 것도 사는 거라고 생각해. 뉴타운 다 하지만, 이명박 때 하는 거 다 하지만 정책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런 거를 보면 좋은 시기예요. 이거를 단축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짧아진다 그러면 금융비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PF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기간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언제 끝나냐 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심의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최소 3분의 1, 심지어 반 정도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선은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거고, 그 다음에 추진 좀 이렇게 지역 내에 있으신 분들이 특히나 추진준비위원장님을 하실 만한 분, 막 단톡방이나 저한테 막 전화 오세요. 당신이 일을 버렸으니까 당신이 추진위원장 전화 오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해요. 네, 막 전화 오세요. 네, 하세요. 저는 정답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잘하실 것 같아요. 능력도 안 되고. 한 번 하면 경험이 지금은 있는데. 그 부위원장이세요? 그 부위원장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위원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게 안 돼서 저희 PM 업체를 통해서 재개발을 빨리 하자라고 얘기가 이제 추진위원들한테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편을 여러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편이라는 조금 괜찮은, 계약서를 봤을 때 괜찮은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법무법인 지편이라는 데랑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 세종이라는 업체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 30여 명 있는 데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 투표를 해서. PM 업체는 사실은 그렇게 막 여러 사람 전체 회의를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냥 추진위원과
그 동네 분들이 해갖고 우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추진준비위원장님이 그때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편에 있는 대표님이 있는 운영진 카톡방에다가 자기 그만두겠다 어느 날 뜬금없이 올립니다. 그래서 지편에서 깜짝 놀래고요. 야 이거 뭐야? 우리가 하려고 그랬더니 추진준비위원장이 그만둔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발을 뺐습니다. 이거 너무 불안하다. 자기네들이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돈을 받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자기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지평 괜찮던데 왜 안 하냐?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막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평한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가 부위원장으로 올라설 테니까 발을 빼지 마시고 해달라. 왜 당신들은 가장 장점이 뭐냐면 법으로 문제되는 거를 가장 잘 해결하더라고요. 다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동네 문신 있는 애들이 우리한테 있고 변호사들이 와서 변호사 명함을 내놓고 자기네들이 했던 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고 계약서가 왔는데 아주 평이하면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계약서가 와서 하자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추진준비위원장님한테 두장 찍으셔라. 네, 그걸 계속 안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공천이라든가 이번에 뭐 조음이라든가 이런 데를 만나봤던 거고 신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설명을 들어보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안 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그러면 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제까지 좀 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입안을 선택할 건지 네. 아니면 입안 요청을 네, 선택할 투표를 건지를 먼저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은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갔다고 해요. 네, 복사해 드릴게요. 예, 복사해 드릴게요 원하시면. 네. 뭐 누구나 일단 그래서 입안 요청을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 이게 조건이 훨씬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왜냐하면 강공서에서 진행을 해주면 훨씬 신뢰도 되고 나중에 동의를 받을 때도 영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비용도 역시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도 50%만 거두면 되는데 여기 제한 조건은 60%를 거둬야 되고 토지 면적의 50%를 또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이렇게 해서 거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이쪽 구청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도저히 또 기다려야 돼? 이라는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해야 될 건데 단지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추진위를 좀 구성을 해서 먼저 물밑 작업을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홍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소유자들한테 다 이렇게 우편물이라도 발송을 하는 DM이라도 발송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저도 지금 후원금을 다른 강퇴를 당한 상황에서 못 냈어요. 그래서 후원금 원하시면 낼 거니까 그 총무님도 한번 만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자금을 넣어서 DM 작업하는데 돈이 조금 안 들어요. 봉투 주문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주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물밑 작업을 먼저 해서 알리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우리가 할 일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을 오픈을 할 거고 내 컴퓨터가 2대가 있으니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아서 좀 해주시면 또 뭐 봉투 작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돈을 조금 아끼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내 생각은 그래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교수님 말씀이고 그 동네 사람들도 몰라. 저는 몰라. 그래서 그 DM 작업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단톡에 한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봉사하는 분. 봉사를. 그러니까 이게 봉사죠. 이게 명목이 봉사죠. 봉사를 있고 네. 근데 네, 단톡에 정식. 진짜 막 그런 걸 가끔 이렇게 올리면은 네. 저도 나갈게요 참석할게도 그날 보면은 한 분도 안 오세요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몸으로 좀 뛰어서 뭐라도 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다 위원이 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우선은 그 추진준비위원이라고 해서 뭘 아주 시간을 많이 내갖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어쩌다 뭐 하면 회의할 오셔서 때 나오시고, 같이 해주시면 그 돼요. 다음에 못 나오시면 서로 단톡방에서 공유하시고 그 대신 한 번씩 예를 들면 여기서 맨날 누가 혼자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열흘에 한 번이라든가 보름에 한 번 정도 운영위원이 많을수록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죠. 나와서 이렇게 받거나 그리고 우리가 모여갖고 오늘 홍보라서 전단지를 좀 뿌려야겠다 할 때 나오거나 그 정도 전단지 작업은 인쇄만 하시면 근데, 하루에 4만 원이면 싹 뿌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실소유자도 계시지만 보통은 그거를 실소유자도 우편으로 하는 있죠. 거. 응, 이게 해서. 우편. 그러니까 우편으로 건축물 대장에 보면 주인 주소 다 있어요. 다 그걸로 해서. PM 업체도 그렇게 합니다. 네. 실수요자가 주소가 바뀐 걸 어떻게 찾느냐? PM 업체도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그냥 그러니까 합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반송 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등기부 등본 발행해서 그다음에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5- 몇 번지에 뭐 광명빌라가 반송이 왔다. 그러면 그 집을 문을 두들겨 갖고 세입자한테 주인한테 주인 이걸 좀 전화번호, 전해달라. 그렇죠. 그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동의율을 높여가는 거고요. 동의율을 높여간 후에도 이제 조금 부족하다. 그때 이제 피해업체 같은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뭐 OM 요원들 뭐 하루에 얼마를 주는 10몇만 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씁니다. 근데 그러면 위원장님- 피해업체를 처음부터 써갖고 그걸 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저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이거를 작업을 해서 이런 프린팅물 만드시고 이거를 한번 각 세대별로 싹 뿌리게 해요. 내가 내 거 부동산 저 선전할 때 그 스티커 해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하루에 몇 장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기면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괜찮죠. 자, 이거 작업 쫙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물밑 작업으로 해서 DM 할 수 있도록 문구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하게요. 예, 처음 이제 홍보부터 해야 돼. 예, 예. 근데 이거를 먼저 작업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붙이고 또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게끔 단톡방 다시 구멍을 하나 파시든지 다시 파시든지 하셔서 아니 그냥 그 추진위원 있는 방에다가 음. 아주 거기에서 활동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뭐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방에 그냥 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와서 소식만 전달 들어도 되는 여기다 전화번호 거니까. 쓰신 분들 다 걸로 그리고 초대해 현수막도 좀 더. 예, 저희 부동산에다 걸어도 되니까 하나 걸어 놓으시고 동네에다 여러 개 걸수 있습니다. 저쪽도 뭐 지금 예. 거 세 개. 그 프랜카드도 하고 돈 일단은 있어야 될 건데 그 후원하시는 그분한테 얘기하셔서 네. 저도 후원금 입금할 테니까 계좌번호 주시라 그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입금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며칠이야? 12월 6일 금요일 이 홍제동의 그 개미마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추진위원들만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다 후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진행을 뭐 이게- 현수막도 너무 외진 곳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 아주 좋잖아요, 사거리에. 좀 이렇게. 좋은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어디다 걸었으면 좋겠다, 어디다 걸었으면 좋겠다 그럼 만들어 갖고 그걸 거는 사람한테 딱 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다 딱 걸어줍니다. 근데 대로변에 걸어보니까 게릴라로 해서 뛰어가더라고. 한 이틀 뛰어가더라고. 문법은 떼더라고요. 구청에 신고해서 해야 돼요. 됩니다. 네. 바로 뛰어요. 그냥 뛰어도 됩니다. 구청에 신고해서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걸려요. 그냥 뛸 거를 예상하고 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부동산은 우리 앞이니까 걸면 되고 저쪽에 영현 일사동 쪽이나 이쪽 다른 쪽에는 구청에다 신고해서 하는 곳에다 붙이면 돼요. 근데 제일 좋은 제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프레파리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 쪽이 고리가 참 좋더라고요. 네. 차를 왔다 갔다 주차시키고 그런 거 근데 마음대로 못 지나가는데, 붙여. 예, 붙여야 할 곳에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 있는 쪽으로 많이 좀 붙이면은 그게 훨씬 나을 것 그건 같아요. 구청에다 한번 물을게요. 프랜카드 어디 여기저기도 프랜카드 붙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카드에다 붙이고 네. 자기 구역 내 자기 집 안에만 붙일 수 있게끔 돼 있어. 그 현수막하는 업체한테 전화하면 네, 딱 어디다 붙여줄 붙이면 거예요. 띄고 어디다 붙이면 안 네, 띄고 알고 있어요. 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작업을 좀 이번에 해주시고. 붙인 곳들이 안 뛰는 곳들, 오래 가는 곳들에 붙인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는 추진준비위원장님 이하 조직이 조금 형성이 돼야. 그래서 침묵만 하고 있지 말고 야 여기다 좀 붙이자 이런 말이라도 오고 가고 연락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저랑 맨날 구청을 둘이 돌아다니는 거죠.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가고 어느 날은 이렇게 가고 어느 날은 이렇게 가고 근데 막상 간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번 간 거야. 그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혼자 간 거야. 계속 여기도 가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준비위원장님이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은 괜찮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는 좀 힘드신 분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일단 환경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 일도 너무 저도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제가 너무 이제
예, 이 생계일이 있다 보니까 그게 환경이 좀 여유도 이게 있고. 가능한 시간대를 말씀을 해주세요. 보통에는 여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쵸, 하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그걸 맞추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춰서 가르치는 일단은 우리 여기 저기 전선배기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분이 일단 네. 도와주기 만약 필요하면 도와줄게요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도울 수 있는 사람끼리 먼저 출발을 하면서 할 거니까 네. 소식은 늘 전달할 때 나는 언제 도울 수 있어요 하면 언제든지 그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통장님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통장님들이 그걸 거둬야 된다. 아니에요. 총장님이 불러서 총장이 불러서 됐는데 동의서도 총장이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길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그냥 서로 의견만 나누면 되고요. 시간 되는 분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동의서가 거쳐갖고 이제 공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예산이 나오고 나면 그 피해 업체 같은 그런 그 사람들한테 막 시에서 지정해준 업자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대신 통장님들이 가까워를 잘 아니까 통장님들이 많을수록 예를 들면 새마을 회장님, 조기축구회 회장님, 뭐 통장님,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뭐 로타리 회장님, 로타리 회원님, 뭐 그다음에 구멍가게 사장님, 뭐 세탁소 사장님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많을수록 왜냐면 설득하기가 쉽다 그 말이지. 입으로 전화하는 것도 제일 빠르거든요. 야, 너도 나 다 써. 이렇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동네가 그게 지금까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답답해 하면서 그냥 여기까지 제가 온 소유주도 거니까. 많이 알아요. 소유주도 많이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전국적으로 도울 거니까 뭐 위원장님은 특정 부동산은 뭐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안 끼고 아닙니다. 하는 재개발 없습니다. 아닙니다. 1차 때도 우리가 부동산 두 군데에서 동의서를 받아줘요. 서류를 맞아요. 놓고. 다른 재개발 구역도 다 부동산 아니면 그렇죠. 근데 뭐 세탁소, 특정 부동산하고 이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내가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드렸거든요. 어떤 부동산이가 말씀 못 드리는데 건당 돈을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유주고 나는 개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어서 저 투자를 나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딸한테 여고도 못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발하다가 어떤 사람이 뭐 지주택을 하고 싶다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지주택은. 지주택은 절대 원수한테 추천하는 게 지주택이기 때문에 지주택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1,000만 원 뛴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회의를 마무리 지면 저희가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지금 여기 전화번호를 좀 다 쓰시고요. 이미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이 분들을 추진준비위원으로 좀 다 협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또 뭐 알아볼 건 알아봐 드리는데 우선은 리더가 필요하니까 주위에서 좀 추진준비위원장님을 하실 만한 분을 좀 추천 좀 해주시고 아이, 아유, 제일 이승열 씨가 하라니까 무슨. 왜냐면은 근데 위에 조직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얼마든지 있는 추진위원회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하면 더 이 신뢰가 밑에 있는 거 추진준비위원장이 신뢰가 왜 안 생겨. 중요한지 아니냐면 그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시작부터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처음 조합장을 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음. 처음 조합장을 그 사람이 가야 꼭 하지 되는데. 않아도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게 막 우왕좌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추진준비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예요. 한번 경험했으니까 승열 씨가 하세요. 분이 승열 씨가 하시고 저는 제안도 승열 씨가 하셨으니까 해. 네. 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또 시간이 되는 한 여기 와서든 도와드릴 우선- 나 든든하지 않아요? 도와준다는데. 우선은 좋은 분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추진이 안 되면 우선은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조금 저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꼭 한다. 어차피 좀 기다리는 기간이 있으니까 예, 예. 그동안 위원회 구성하고 네, 예. 그리고 홍보도 하고 홍보하고 하면서 우편물 보내서 우리가 홍보가 이렇게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우편물과 비용이 들어요. 그냥 비용 지불하시자고요. 제가 볼 때는 단톡방에다가 200명 뭐 이렇게 150명 있는 데다가 우리 5만 원씩이라도 좀 지출을 하자 그러면 충분히 지출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 통장 추후에 네. 거의 한 90% 정도는 어느 사업장이든 대부분 다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 작업을 먼저 조금 컴퓨터 잘 다룰 수 있는 거 보니까 아, 하실 한 수 있을 것 분이 같아요.
그런 전단지를 만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예, 아, 그래요? 수련 중에. 어, 좀 네. 부탁드리면 그래서 되겠네요. 그분한테 부탁을 부탁하시면 하고 네, 좀 수월하게. 네, 여기 문구만 좀 조정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초기 도와드린다고 초기에 했다가 초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으세요? 아이디가? 아이디어 단지. 그 미영이라고 돼 있던 것 같아요. 아, 미영. 예, 그 사실 못 도와드렸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 동의서 받아가지고 시합해서 올려드리고 그냥 예 어디 쳐서 올려드리고 네. 그리고 걷어가지고 보내드리고 그것만 했어요. 제가 많이 못 도와드리겠더라고요. 제 일이 다. 그 정도면 많이 도와주셨네. 그 주임 그게 좀 조금 여기 위원으로 좀 활동하실 수 있는 활동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전에 저기 그 부총장님이요 우리 거기 총장 회의실에 오셨어요. 그래도 潘 총장님이 거기 밑에는 왜 아파트 들어서 재개발이 됐는데 우리 이쪽에는 한쪽에는 왜 안 되냐 해달라 네.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를 않는 거. 이 총장님이 지금 조용히 계시는 오늘도 안 나오는 거 봐. 그러니까 전화를 그게 하려고 지금 그랬다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통장님도 몇 분들이 그런 프레임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외지인이 와갖고 하면 우리 동네는 그 원주민들은 들러리 선다. 그런 말이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재개발을 그렇지. 하면 좋은 게 아니다. 뭐 그래. 통장들끼리도 막 혼란스러운. 안 좋으면 그렇게 낙후돼서 계속 살게요. 이번에 눈 와가지고 연막하려면 안 빠르고 그쪽에 그 그러니까. 300번지 때 아주 미끄러들고 차도 서서 1시간을 기다렸어. 그런 상황 계속 살 거예요. 저 말만 하니까 그 통장님 모시고 한번 저희 부동산 보세요. 차 마시고. 전화를 하려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 내가 있어 그렇잖아. 또 왜 구청장 왔을 때는 재개발하라고 나서서 얘기해놓고 이런데 모임이 안 나오냐고 전 얘기를 하려고 하다 기회가 그러니까 없어. 그런 분들이 이런 한번 모시고 자리에서 오셔. 서로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 안 그러는데 어느 일정 사람이랑 둘이서 얘기를 하고 그게 프레임이 씌워버리면 재개발하면 원주민들 다 쫓겨난데 쪽박차인데 이 뭐 말도 막 막 그런 식의 대부분의 구역이거든요. 아이, 근데 가만히 제가 개발 안 하면은. 초기에 동영상 보여드렸죠. 이 아니, 돈 많은 여기 사람들 왜 이러고 있대? 개발 저런 돼야 것도 되는 공유해 쪽에 주시면 안 좋을 되는 것 거예요. 같아요. 아, 개발을 안 하면 5천, 6천 대예요. 개발하면 1억 넘어가. 그동안 그만큼 이익이지. 자기가 못 살고 나가도. 안 그런가? 빈집도 엄청 많더라고. 공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필을 했어요. 공가가 많아서 나중에 그 학생들을 뭐 잘못되고 학생들 의업비대다. 근데 그대로 둘 거냐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젊은 친구가. 그래서 그거를 전단지 작업하시면 전단지 작업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그렇죠. 누구 만나면 누구 만나고 사진 그렇죠. 찍어서 올리고. 근데 그걸 정말 혼자 다 필요 하시기가 없어요. 쉽지 무조건 않다는 얘기지. 사진만 찍으면 계속. 그게 이제 사진 그게 보고 원래는 추진준비위원장님이 총괄을 하시고 그 밑에 사람들한테 네가 이것 좀 올리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그다음 회의 공지하고 회의를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주관을 안 그러니까 그냥 회의만 올렸는데 그날 그분들이 안 오거나 누가 안 오면 그냥 내가 나가고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 예예. 네, 가세요. 또 톡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그랬던 거예요. 일단은 오늘 그 좋은 위원장님을 자리 제가 만나서 저번에 모임을 갔을 때 저는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가서 거기 사람들 PPT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 정비업체 나는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활동을 했느라고 근데 뭐 쓸데없이 자기 사기 당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래서 조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났고 그래서 화장실. 예. 그 피카츄 있어요. 그거 예 거기에 네. 가운데 가운데 키가 누르면은 열립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저는 사실상 안 하고 싶었어요. 나도 내 일이 복잡한 사람이라. 마찬가지. 예, 그런데 제가 몇 분을 사드린 분들이 있어요. 하객 5구역에 이제 인하대 월세도 받으시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책임감이 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역시 투자를 해놨고 우리 딸내미가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 간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집이 하나가 여기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데 차가 엄청 긁어졌는데 그 학교에 가서 다 긁어졌어요. 그 학교동이 너무 낙후돼 있어. 해기는 해야 돼요. 학교 근처여서. 근데 그래서, 진짜 이게 아파트를 변하는 순간 삶의 질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인하대 후문에 또 이슈가 있어. 어떤 이슈가 있냐면 기숙사 설립의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은 마음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원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이 틈이다. 이번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홍보하시면 하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추운데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저의 여기 그 아까 그동안의 추진에 거기 파일 좀 주세요. 도움 주셨던 핵심 멤버십입니다. 아, 그러세요? 회의에 제일 많이 아, 반갑습니다. 참석하신 분 여기다 좀 적어주시라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알려야 된다. 소유자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 나도 몰랐다. 그냥 알려야 된다.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PM업자 계약해서 PM업체가 하게끔 하자 이거예요. 그분은. 근데 10억짜리 9억 3천짜리 계약을 진행하면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 진행한다는 거는 나 대표성이 인정 못하겠다. 나 솔직히 말해서. 그랬더니 저한테 삐져서 전화도 안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한테 만나자. 구청 직원에서 만나고 오늘 만나서 어떻게 소유자들하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방향을 좀 제시하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그다음에 이렇게 모이게 된 추진준비 거예요. 위원장님을 이렇게 좀 공천 이렇게 소개하실 때 조금 속이 넓으십니다. 한마디 삐지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아니 저희 사장님께서 하시기는 힘드신 거예요? 제가 네. 하기 힘든 게 아니고요. 네. 우선은 외지인이라는 그 네.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 것 외지인도 같아요. 그거는 그분의 이해 말씀. 외지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 마음에는 동네 사람 했으면 하는 거죠. 사실 저도 동네 사람. 누가 나서서 하냐고요? 서로 안 하냐고. 동네 사람. 그러니까 제가 한 명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주하시는 분이 안 됐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됐을 때.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동구역이라도 지정되게는 해볼 수는 있는데. 자, 위원장님. 이왕이면은 동네분이 덕망이 있고 동네분이 했으면 하는 일단 거예요. 이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우리가 작업을 하기로 했잖아. 저는 한번 한다고 말하면 해요.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이거 하고 그러고 또 거기서 보면 살고 있는 거주하신 분 오래 거주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 나타날 수 있어. 맞아. 그럼 그분을 세워드릴 테니까 우선은 하시는 걸로. 네, 우선은 추진해 보시죠. 응, 그래요. 아까워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니시다가. 아, 그래요. 이분 오래 되셨고 또.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현재는 하고 그 사람이 한 길, 그 물길 10길은 알아도 한 사람이 한 길 물을 줄 몰라. 이번에 사실 추진준비위원장이 지켜보면 되니까. 굉장히 점잖으시고 말도 좀 이렇게 말도 잘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좋았는데 계속 뵐 때마다 앞으로 안 가고 자꾸 옆으로 가셔가지고 맞아요. 계속 제가 푸시를 했는데 자꾸 뭐라 그럴까 죄송한 말씀이죠. 안 삐치셨어야 되는데 자꾸 삐치셔. 아니 근데 그분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구역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안 되죠. 누타운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 뭐냐면 동의서 지금 10% 걷기도 엄청 힘들었죠. 30% 해제 동의서를 받겠대요.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지금 구청에서도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하기 5구역이 이렇게 큰데 이걸로 끝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예비구역은 언제든지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500개 연번 동의서를 가지고 막 받았는데 여기서 반대가 극심하게 나왔어. 그럼 거기를 빼고 위반을 합니다. 상가들이 극심하게 나왔어. 그러면 그걸 빼고 위반을 합니다. 예비구역은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정도지 구청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동의서도 걷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본구역 지정 때는 변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잘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속하지 않은 분들이거나 반대하시는 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는 내가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 여기. 근데 도로변에 있어.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워낙 잘 지어지고 커뮤니티 시설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상가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만 지고 단지는 상가 요만한 거 하나만이었어요. 근데 헬스클럽부터 그 안에 상업시설부터 다 수영장부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지어놓고 나면 자기 상가 건물에 대한 그 권리를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경 가능한 겁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요. 면적이 넓어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면적이 넓은 건 1차, 2차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구청에다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가 조합을 하나하나 설치해갖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정말 반대가 심하다 그러면 제척하고 존치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구역 안에 있는 사람만 반대할 수 있지 외지인이 재산권이 없는데 야 그 동네 재개발하는 거 나 반대야 반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만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위원장님 그 추진위원장님 얘기로 듣기로는 이쪽에가 역전이 생길 거래요. 네. 하기
그 하긴 법원역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역이 생기니까 이슈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긴역은 저쪽인데요. 하긴역은 저쪽이고 하기 법원역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에 재개발 구역이 많아요. 저기 재개발도거든요. 저희 지도가 재개발도예요. 저기가 재개발도인데 재개발도에서 지금 보면 이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52번, 50번, 127번, 51번, 46번이 계속 지금 개발돼 갖고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이쪽으로 여기 생길 거래요. 그래서 끌어올 거라는 조업장 물론 자기가 뭐 백이 있어서 끌어오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어올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인천시에서 지금 우리 지역이 여긴데요. 여긴데 지금 여기 이미 아파트 들어섰죠. 여기 아파트 지금 네. 그 짓고 있죠. 여기 옆에. 그다음 여기 아파트 들어섰죠. 그다음 요 확대 좀 많이. 예. 들어선 다음에 옛날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그거를 지금 이번 뭐 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처음 그쪽으로 빼자고. 네. 그러니까 요번에 그 법원 고등법원 인천에 만들기로 오면 했잖아요. 예예예. 그러면서 이게 더 확실시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고등법원이 이쪽으로 올까요? 저쪽 법원 위에 7층, 8층 거기 비잖아요. 네. 걔네들이 저쪽 서구로 이사를 가고 행정관서가 이사를 가고 그 비가 비니까 거기로 고등법원 들어오면 된다고. 네, 지하철 들어오면 대박이에요. 거기 지금 나왔대요. 우리 카톡방에 떴어요. 원래는 루원시티에 만들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거기다 만드느니 차라리 여기가 비니까 비용 들이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뭐 얘기로는 법원이 있는데 지하철역이 없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네, 얘기를. 그래서 요번에 다시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한 번 더 나온 얘기예요. 아, 오케이. 네.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법원이 들어섰고 만들어야 여기가 우리 구역이고 들어섰고 여기가 지금 그 분양이 끝났고 그다음에 요 앞에 지금 우리 앞에 펜스 쳐놓아 있고 그래. 여기는 아파트고 이거 재건축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기 그 뭐야 지구. 인하대역 여기랑 인하대역에서부터 네. 네. 그 송도역으로 송도역에 KTX 들어와요. GTX. 그래갖고 KTX GTX. KTX도 들어옵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와요. 거기가 다 획지개발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거 남습니다. 우리 남아요. 이거를 계속 방치했을 때는 나중에 하면 되죠. 나중에 하면 되는데 빨리 한 사람과 늦게 한 사람의 시간적 비용으로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뜹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를 지었을 때 6억, 7억의 분양을 받을 거를 나중에 져서 8억, 9억에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것도 시기가 왔을 때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나중에 비싸게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어쩔 수 건축 없어요.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자재값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비구역을 합격했을 때 하는 게 맞으니까 호응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 오늘 가장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 혼자 떠들고 끝났는데 오늘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드릴 볼 테니까 좋은 분들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 이건 이렇게 경험- 했으면 좋겠다 경험-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고 우리한테. 예, 경험은 없지만 어찌됐든 아, 경험이 그냥 있대요? 네.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얘기하고 이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체톡에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있다가 현수막 겁시다 그런 걸 어느 분이 다 보내주실 거예요? 저하고 나 상의하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총무님도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알고 계시고 계좌번호도 좀 올려주시고 저희들이 후원할 수 있게끔 저도 후원 안 했으니까 저도 후원을 할게요.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네. 다음에 다음번 만났을 때는 우리끼리 네. 그래도 가칭이라도 뭐좀 가칭을 하나씩 좀 맡으시죠. 그래서 제가 문자 올릴 거를 회의 공지는 누가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주시고 그래서 서로 네. 편하지 네. 한 분이 다 하시면 힘들어. 힘들어. 제가 지금은 오늘 처음 봤으니까 제가 다음 회의 때까지는 그냥 올려드리고 진부동산 사장님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특히 관에서 중간을 해주시면 그 홍제동 개미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쪽에 입안하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언부담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는 소유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니네들이 해야 될 이익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먼저니까 언제든지 문구랑 이런 거 해서 같이 해서 작업을 같이 해보게요. 현수막 조금 더 걸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 조금 걷어갖고 전 소유자한테 뭐 특정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 2차 공모에 당선돼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물 보내는 거 한번 하는 거 정도로 네. 추진을 하고요.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게 그 지금 그 신성국 씨가 초를 뿌릴 수도 있어요. 네, 가능성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작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소유주들이 이쪽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공개사 공인중개사님께서 어차피 이 사무실 공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거를 일로 와서. 해서 거점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 거점 있으면 솔직히 되게 빨리. 네, 거점을 이용하시면 되고 아직은 사무실에 얻을 뭐 돈 비용 뭐 이런 것도 엄청 크고 거기 가서 협회 가갖고 너무 사무실 옆에 앉아서 눈치 봐가면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언제든지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오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픈하고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해요. 작업하실 거 있으시면 요청하세요. 같이 좀 나눠서 하시죠. 예, 예.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이렇게 조금 이제 직책을 조금 맡으시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특별할 거 없습니다. 부담 하나도 안 가지셔도 돼요. 그 대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죠. 내 마음대로 의견을 낼 수 없죠. 내 마음대로 안건 올릴 수 없죠. 절대 저는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의견 나눠서 그 정도의 예, 예. 자료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젊은 분이 하시니까 좋네요.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명아. 그 뭐야 오늘 구청 갔다 왔고요. 네네네. 설명 못 들으셨으니까 구청에 제가 뭐 그 전에도 뭐 아시다시피 회의할 때나 뭐 이렇게 구청에 계속 방문을 하자 우리끼리 해서 시청도 방문하고 하자고 했는데 계속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업체 선정해갖고 주민제한 방식으로 하자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시 예산을 통해서 추진을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이제 원래 말씀드렸었던 예, 남구청이랑 그 그렇죠. 서울시 나와야 할 그 50%가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오늘 가서 물어봤어요. 네. 내가 오늘 구청을 들어갔고요. 김부동산 하면 이거는 들어가서 구청을 들어가서 담당자한테 그걸 그냥 스캔해서 방에다가 올려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방 만들어주면 방 만들어드리면 우리가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거 하셨다 확인하고 우리 왔다. 전번에 동의를 네. 동의서 받았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의서 저희가 10% 갖고 입안한 거예요. 공무원 걸렸어요? 그거 봤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렸죠. 왜냐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나마 빨리 받은 건 뭐냐면 1차 때 갖고 있던 연명부가 있기 때문에. 연명부가 그래서 단톡방에 사람이 많아야 되고 내가 추진위원장님한테도 단톡방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다 500명이 됐든 6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빨리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 못하셔서 제가 그냥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래서 그런 현수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500명한테 한 번에 홍보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번에 현수막을 건 거고 지금 홍보하자는 것도 적극 찬성하는 게 그때 필요합니다. 동의서 결국은 재개발은 동의서 싸움이에요. 맞아요. 아까 저기 소유주들한테 우편물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전혀 모르니까 여쭤보는 예. 건데 남의 등기부 등본에 출력해서 그걸로 누구나 문제 가능합니다.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개인정보 상관. 아무나 띄워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공개된 정보. 구청에서 공개된 정보. 내가 집을 연락할 수 있는 전세를 살거나 매매를 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의 소유주를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신성웅님이 예. 지난주에 모인 이유가 예. 지금 현재 주민 제한 공모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됐잖아요. 예. 그걸 해결하는 해결을 하는 걸 전제로 그 업체를 부른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해제를 하는 전제로 부른 건 아니고 네. 그거를 놔둔 상태에서 그 제한 방식으로도 서류를 넣으려고 했던 거죠. 아니야. 근데 해결해야 이제 우선은 저랑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단톡에다 올리신 거는 자기 개인 생각이죠. 자기는 해지를 하고 그걸 하겠다라고 올리신 거죠. 저는 공모는 공모대로 합격되는 상태에서 그걸 놔두고 보류로 놔두고 뒤에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왜 추진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추진이 안 되니까 그것도 하시려면 해보셔라. 방법으로, 그렇죠. 두 번째 방법으로 그냥 서브로. 유지하면서 그렇죠.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그걸 놓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신성욱님은 네. 신성욱 신성욱님은 제가 감이 안 잡아요. 소유주인가요? 신성욱님은 그냥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아시는 저는 분들은 몰라요. 신성욱님은 원래 여기 소유주는 아니셨고요. 제가 여기를 추진할 때 1차 때 추진할 때 송대선 사장님이라고 네. 이름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소개해 주신 분. 네. 신성욱님을 소개하고. 네, 서류는 제가 준비했지만 대표로 이름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1차 공모에 합격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부동산하고 그 신성욱님한테 추진위원장님 하실 분을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그때 그 동네에서 정치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사이 다 안 좋으세요. 신성욱 사장님하고 송대선 사장님하고도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래. 아무튼 개인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을 소개시켜 받고 나서 그걸 하려고는 이제 그 소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구입하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구입하셨는데 그게 서로 사기니 많이 하면서 싸우면서 중간에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두시겠다라고 카톡방에 올려서 우리가 지표를 못 잡은 거예요. 지표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PM업체로 가는 거는 비용이 드는 건 맞지만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게 추진위원이 없으니까 리드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좋은 업체가 리드를 해달라고 해서 그 업체를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렇게 올리셔갖고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물건을 지금 이제 무허가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계시죠. 그거가 서로 돈을 뭐 부동산에서는 뭐 7천만 원에 팔았는데 5천만 원만 주고 돈을 안 주고 있다. 이 사람은 뭐 사기당했다. 뭐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사니까 그렇죠. 빼고 추진하는 데 집중하셔라. 추진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잠깐이라도 여기에 집중하셔야지 그 얘기를 자꾸 하시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제가.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소유주인지가 좀 궁금하긴 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소개를 받은 거예요. 나서는 분이 없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듣고 보니까 소유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소유주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소유주가 아니고 지역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다 지역에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여기에 사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실 만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한번 찾아보시죠. 근데 사람들을 많이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옆에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한번 알아보시죠. 누가 그렇죠.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추진을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필요한 거죠. 왜냐면 연락 드렸는데 나 바빠. 해봤다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돼. 오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근데 하셨던 사람이 있으실까 이거 진짜 뭐 흔하진 진짜. 않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듣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좀 뭐 나타나지 않을까. 그 하셨던 분은 왠지 다 외부에게 외지에 계실 것 같아요. 돈이 발생을 하니까 건축물대장 끼시면 될 거예요. 예, 건축물대장은 무지하게 우선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1차 때 다 띄워놓은 서류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주소냐 아니냐는 어디도 다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기본 서류는 다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때 동의서를 써가지고 네. 저쪽에 무슨 어디다 갖다 준 적이 있거든요. 예. 지호부동산. 예, 지호부동산. 부동산에 예, 갖다 준 적이 예. 있어요. 그게 예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 때 받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구청에다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을 몇 번 더 거쳐야 돼요. 아니 근데 소원금 내고 이거 서류도 보내도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음.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어디다가 얘기를 물어봐야 되나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치?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이제 나선 거지. 계양구에서는 그 예비비가 나왔습니다. 어머. 책정이 됐어요. 금액도 나와있나요? 예, 그렇죠. 얼마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 선호 아파트는 1억 8천, 계산역 북축구역 재개발 정비 계획 2반은 3억 7천, 이망역 서축구역은 6억 3천, 작전동 870번지는 2억 2,700.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이게 나올 겁니다. 그 돈으로 PM 할수 업체라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본 조사를 하는 겁니다. PM 업체 같은 정비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 동네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합니다. 접두율이든 뭐든 실소유자 비율이든 그리고 이 구역을 대략적으로 그 2종 구역을 3종으로 하면서 그 기부 체납을 어느 정도 하고 몇 세대를 짓고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해요.
그때는 이제 피임업체를 선정하면 피임업체가 나와서 그 직원이 설명을 한 거고, 이때는 구청 직원들과 구청에서 나와서 구청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설명만 이 예산으로 드렸던 정비업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확 가요. 왜냐면 제가 끌고 오다 보니까 마무리라도 조금 적당한 마무리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또 만나서 갔다 온 거고, 추진준비위원장님 이제 그 성향으로는 정상적인로 이렇게 추진이 앞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진부동산 사장님 만나 뵙고 구청에 들어갔다 온 거고, 지금 결국은 또 추진준비위원이라 추진준비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보급은 괜찮은 구역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